안녕하십니까. 속속닷컴의 윤쌤 윤태정입니다. 고등 입문 모의고사 속도법 1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강에서 빈칸에 대한 이론을 좀 저희들이 많이 알아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강에서 이어서 빈칸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보세요. 다음 거 딱 보면 어떤 게 보여요? 자, 이론을 설명했던 게 있죠? premise, example, conclusion 형태에 있다. 제가 빠뜨리고 간 부분이 하나 더 있죠? 뭐냐면 프레미스, example, conclusion 형태를 취했을 때 문장 형태가 단순 설명문이다 또는 사실의 비교문이다. 이 부분을 제가 살짝 빼놓고 갔는데요. 자, 설명문하고 비교문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명문이라는 것은 어떤 토픽이 이렇게 잡히게 되면요, 이 설명하는 부분을 센텐스에 따라서 흐름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사 한번 변화를 이렇게 주겠죠. 예를 들어서 커피다. 커피는 뭐와 뭐의 합성이다. 그래서 커피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비교문이라면 종류가 A라는 거하고 B라는 집합이 서로 이렇게 있다면 집합 관계가 서로 달라요. 전혀 다른 거를 갖다 놓고 같은 거야,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공통점과 다른 점을 찾아낼 겁니다.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내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중간에 끼는 게 뭐냐면요, 같은 집합 속에 있는 서로 다른 대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Z와 F처럼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설명문도 아니고 비교문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난이도에 따라서 1, 2, 3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오히려 영어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요, 비교문이 더 쉬울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게 사람의 논지를 흐리기 때문에 비교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전에 풀어봤던 방금 9강에서 풀어봤던 그 문제도 사실 설명문 계통이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의 논지, 즉 주어나 목적어만 놓치지 않으면 금방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주어가 어떤 말이 있다면 이게 파라프링이 돼서 답지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결국에는 한 단어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서 비교문 쪽에 가까워진다면 이 내용이 장황할 수밖에 없고 내용이 인퍼, 즉 추론 형태로밖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premise, example, conclusion 형태에서 premise에 빈칸이 있을 때, conclusion에 빈칸이 있을 때, example에 빈칸이 있을 때를 염두에 두시고 과연 어느 부분에 어떻게 나타났을까 생각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기본적으로 양괄식 구조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conclusion이 없다면 example에서 키워드를 찾아야 되고, 만약에 프레미스가 없고 conclusion만 있다면 이게 똑같이 example에서 바로 윗줄에서 결론을 주는 요소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중괄식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거는 접속사만 잘 보면 된다겠죠. thus나 therefore, as a result 같은 접속사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건 기본 문장이고요. 요거 다시 제가 계속 문제 풀면서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보세요. 한번 딱 저희들 풀 문제입니다. 제가 물론 여기다 표시를 해놨죠. 표시를 해놨는데 한번 스키밍 하듯이 한번 보세요. 일단은 이거는요 13년도 6월 33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한번 스키밍 하듯이 한번 보세요. 제가 스키밍 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센텐스를 이렇게 끊으라겠죠. 하나,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둘, 그 다음에 벗 잡아줬네. 이것도 벗계열이네요. 그럼 얘하고 정확하게 반대적 개념으로 뭔가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키워드가 잡힐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죠? 그 다음에 쭉 갔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기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끊겨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다시 끊기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까지 가겠네요. 그러면 얘도 얼핏 봐도 6문장이 7문장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센텐스가 들어가 있는 부분, 즉 빈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하고서 쭉 보니까 여기까지잖아요. 얘가 물어보는 게 뭐예요? take price, 발생시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바로 주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주어가 되는 요소만 찾은다면 금방 끝날 겁니다. 그럼 이것은 발생시켰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발생돼서 이것은 또 발생됐다 이렇게. take place는 대처하다, 발생시키다는 동사죠. 그러니까 take place라는 수거를 꼭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뭐 하는 동안 뭔가를 발생시켰는데 뭔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보통 발생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someone else, 다른 사람이 뭐 할 때 말하는 동안 이렇게 발생이 된대요. 누구에게요? 친구나 동료나 보스한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뭔가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키워드가 되는 요소는 지금부터 바로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되든지 아니면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이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꼭 요거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답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답지도 온라인 러닝이에요. 온라인 러닝인데 눈으로 쭉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런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답을 한번 찍어봐라 이렇게 답을 유도시킨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찍어질 수 있는 것 같고 디지털 루디니스 그랬어요. 루디가 뭐예요? 무례함이죠. 디지털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스마트폰이라는 말이 이렇게 돼 있네요. 스마트폰 신조어라 여기 저희들이 이제 빨간 줄을 가는데요. 신조어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꿀 수는 없는 상태고요. 바꿀 수 없는 상태고 한번 디지털 스마트폰이 디지털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바로 뭐예요? 무례함이라고 해서 이것도 가답으로 찍힐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접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절대 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창조적인 생각이다 이것도 절대 답 아닐 것 같고 감정적 성장이다 이렇게 답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면 1번과 2번 사이에서 분명히 답이 나타날 거예요. 스키밍을 하듯이 쭉 눈으로 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눈으로 있는 단어들만 갖고 조합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지우고 나서 봤어요. 가답이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근데 제가 물론 여기에 보니까 매너 그 다음에 imparate 이게 팔레트가 뭐야? 공손한이고 이미 붙었으니까 뭐 공손하지 않은 이런 뜻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매너라는 말이 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에티켓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보니까 에티켓 보니까 sudden breaking of standard of etiquette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에티켓 태도의 예절의 기본의 갑작스러운 파괴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얘하고 얘가 결국에는 동격이니까 같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어라 소리가 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시고 제가 앞에부터 한번 자야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끊어졌어요. 그러면 끊을 수 있는 문장이 뭐예요? 이렇게 20년 전 이렇게 갑자기 날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려주고 나서 보니까 후 이렇게 물어봤고 주어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누가 생각을 했겠는가 됐냐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됐냐만 설명하면 되겠네요. 누가 생각했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PP인지 동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메이드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고 눈을 쭉 가다 보니까 어브 하나 나와 있고 아로브가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루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동사가 아니고 PP겠네요. 그러면 플라스틱이나 글래스로부터 아로브는요 뭐뭐 이외의 뜻도 있지만 프롬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플라스틱과 글래스 유리로부터 만들어진 박스는 파괴시킨다. 뭐에 대해서요? 수백만의 사람들의 태도를 파괴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파괴시킨다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안다. 뭐에 관해서요? 디지털 미라클에 대해서. 디지털의 말이 여기다 한번 잡아줬네요. 자, 디지털의 미라클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라클은 어떻게 됐어요? 가져왔대요. 뭐에 대해서? 스마트폰에 의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미라클이라는 말이 여기에 좋은 뜻이니까 플러스를 한번 잡아줄 필요 있네요. 디지털 미라클에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상태부터 그러나를 했기 때문에 나쁜 얘기가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원이라는 단어 다음에 어부 있고 온이라는 단어 이렇게 있어요. 그냥 동사가 당연히 여기서 찾아지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삶 위에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럼 얘가 주어가 되겠네요. 영향력 하나는 갑작스러운 이렇게 해서 어부가 연타로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A of B, B of C 이렇게 되죠. C의, B의 A 이렇게 되니까 태도의 예절의 기본적인 것에 갑작스러운 파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but 다음에 바로 키워드가 된다겠죠. 그럼 당연히 키워드 이렇게 잡아줄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에티켓을 설마 못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냈을까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에티켓에 관계된 게 분명히 파라프레이징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적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파괴와 에티켓의 관계성을 따져봅니다. 그러면 예절을 파괴했기 때문에 반대적 개념이 뭘까요? 바로 무례함이 답이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in less than a decade 돼 있죠.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돼? more than이면 more than a decade면 10년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less than a decade가 되면 하나의 구문이죠. 10년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죠. 한 번 더 때려주겠죠. 요즘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끊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doing 하나 끊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and 하나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동사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될까요? 많은 스마트폰 오너들은 하고 체크가 여기 있네요. 동사가 되니까 오너들은 소유자들은 확인합니다. 트위터를 뭐 하는 동안 대화하는 동안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 싸가지 없음을 죄송합니다. 네 가지 없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에티켓의 파괴라는 말과 갑작스러운 파괴가
동격으로서 한번 때려주고 여기서 다시 한번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 이게 불공손함이라는 말이 있죠. 요 말을 왜 때려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발생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발생되는 삐리리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갈 수 있죠. 끊어주는 문장에 다른 사람, 서머너에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동안 친구나 동료나 보스에게 말하는 동안 이것이 발생될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 말하는 동안 뭐를 할까요? 한번 볼게요. 젊은 스마트폰 유저들은 심지어 배운대요. 뭘 배운달까요? 아트를 배운대요. 아트.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여기서 Y를 한번 끊어주니까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문자하는 것에 기술을 배울 것이다. 기술 무슨 얘기예요? 눈치 싹 보면서 뭔가를 보낸다는 얘기죠. 뭐 하는 동안 그들 스스로.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잘 못 보는 것들이죠. We, ourselves는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they, themselves가 되면 그들 자신 스스로 이렇게 돼요. 그들 자신 스스로 그들은 이렇게 해석이 갑니다. 그러면 1번, 2번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들 자신 스스로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그들 자신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을 때 뭐 한다는 얘기예요. 문자 보내는 어떤 아트, 즉 어떤 사기성 기술을 배운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 말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뭔가 사람을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적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상에서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가장 나쁜 성향을 갖고 있는 게 답이겠습니다. 그래서 가답이 1번과 2번이 찍혔을 때 이렇게 키워드, 즉 지금 보이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의 태도를 파괴시킨다. 이런 동사.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파괴를 갖는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불공손한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떻게 testing one person의 기술을 배울 것이다. 이런 말들을 갔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 이런 말들이 키워드 하나를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누디니스라는 키워드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키워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 단어 중에 에티켓이라는 단어를 못 읽었어요. 또는 impolite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래도 최소한 위쪽에서 봤을 때 뭐가 있어요? 매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누인이라는 단어도 모르긴 하겠네요. 이 정도까지 모른다면 사실 고등학생이 자격이 없겠죠.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최소한 이 세 개 중에 하나 정도는 우리 친구들 반드시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해서 제가 두 번째 빈칸 2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1번하고 9강하고 10강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9강하고 10강은 설명문 방식이다. 설명문 방식 하나의 토픽을 정해놓고 그 토픽을 주어에 따라서 동사만 바꾸고 그 뒤에 붙어있는 어떤 형용사적 개념인 보호 형태를 바꿔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주어만 잘 파악해도 될 수 있는 문제. 즉 18번에서 주어가 이것이 가리키는 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는 유사 문제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흐름이나 순서 쪽에서 굉장히 이게 유용하게 쓰일 것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